Preview. Preview.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42%가 축구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고요. 제가 축구를 발표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기 이전 이 대한제국 시절에 그 신문들을 보면은 스포츠를 밥지랄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밥 먹고 쓸데없이 뛰니까 배 꺼지는데 왜 뛰어다니냐. 그래서 스포츠를 굉장히 홀대했었습니다. 그런 스포츠가 문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스포츠라는 콘텐츠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콘텐츠화 되었습니다. 우리 최동철 선배님 후배의 손흥민이가 매주 금요일 날 통장에 3억씩 입금이 됩니다. 저도 한 38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했는데 퇴직할 때까지 3억은 그냥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1986년에 우리가 이제 멕시코 월드컵을 출전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월드컵 역사가 시작이 됐죠. 54년 스위스 월드컵도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12번 출전을 했고 이제 11번을 연속적으로 출전을 했는데 연속 출전한 걸로 보면 세계 6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드컵에 관심을 갖고 축구 기자를 할 때 대한민국 축구의 월드컵 목표는 16강이었습니다. 그게 2002년에서야 달성이 됩니다. 그럼 그 전의 대한민국 축구와 2002년 대한민국 축구는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다 똑같은데 감독만 바뀌었거든요. 지휘자 한 사람이 와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하던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끌어올리는 그 견인이, 그 힘이 도대체 뭐냐? 우리 축구만 놓고 보면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16등 하면 난리가 나잖아.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동학의 올림픽을 통해서 수많은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축구 선수들은 4등 하니까 병역 면제시켜줬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축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48%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고 대한민국 국민 52%가 손흥민 축구 선수를 제일 좋아하는 이른바 인기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선배님들 앞에서 나이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올해 70인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 봤을 때 정말 88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은 당군 이래 최고의 국론 통일의 장면이 아니었냐. 저는 수없이 많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취재하면서 2002년 월드컵 같은 그런 길거리 응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2023년인 지금까지도 월드컵 목표가 16강이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한국 축구가 월드컵 16강이라는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월드컵에 대해서 뭐 1954년 월드컵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1986년부터 2000 작년 월드컵까지 줄곧 대한민국 월드컵의 목표가 16강인데 54년까지 치려면 68년째 불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게 단 3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에 지금 12번 나가고 11번을 연속적으로 나가는데 전체 성적이 38전 7무 7승 10무 21패입니다. 38득점 했고 78실점을 해서 골 득실자는 마이너스 40점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 중에서 가장 골 득실차가 마이너스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2002년 월드컵부터 이제 빨간 걸로 표시된 것이 우리가 16강에 간 것입니다. 12번 월드컵 나가고 11번을 연속적으로 나갔는데 세계 6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음 월드컵의 목표가 16강이어야 하느냐. 저는 한 30년 동안 축구를 취재하면서 느낀 게 어떤 침대 회사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 그랬죠. 그죠? 제가 보는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대로 축구에 대해서 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저는 5천만 국민 가지고 스포츠를 시장에만 맡겨둬가지고는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개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뭐죠? 참 단어가 거북한 단어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의 스포츠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가 주도하는 스포츠입니다.
학교 체육에 맡겨주고 우리 국력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르니까 뭐죠? 야, 스포츠 이거 대단한 거다. 관이 주도해서 외교 차원에서의 스포츠를 한번 육성해보자 하는 것이 1980년대 이른바 관주도의 스포츠입니다. 역대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 중에서 가장 GDP가 낮은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50 정권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유치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아니면 우리 올림픽 유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당성에는 다소 훼손이 가지만 50 정권의 88 올림픽 유치는 신의 한 수였다. 그것을 통해서 목적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로 태어났다. 우리 88 올림픽 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88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50 청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성공적인 88 올림픽의 과실을 우리는 거두지 못했었죠. 솔직히. 저는 매 월드컵 때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 선수들이 골을 내었을 때의 환호성과 우리가 골을 먹었을 때 탄식 장면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렇게 열망하는데 정부는 축구를 단 한 번도 정책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16강 들어가니까 코미디 같은 쇼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별로 편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브라질하고 경기에서 16강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떨어지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흘러나온 이야기가 뭐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전용기 보낼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실이 월드컵 대표팀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16등하고 오는 학생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자체는 16강 들어간 그 결실을 배우 황정민이 얘기했던 숟가락 만들고 대통령실이 과실을 따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선수단이 귀국했습니다. 16강 들어간 선수들을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겸 선수단장으로 따라갔던 정몽규 회장을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 회장이 있고 장관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 못합니까? 그래서 16강 간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대통령실에 만찬 갔을 때 가장 불안해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가 뭘 잘못했지? 축구협회 회장은 야 이거 뭐 천신만고 끝에 16강 가서 정말 억지로 이렇게 해왔는데 국민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왜 이러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보도가 축구협회를 꽉 때렸죠. 우리가 16강에 간 공로로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피파로부터 받는 분담금이 170억이었습니다. 그 170억 중에 70억을 선수들 경력금으로 주고 100억은 대한축구협회 경비로 쓴다라는 발표가 나가니까 대통령이 경제인들 모임에서 선수들이 170억 벌어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축구협회가 100억 갖고 선수들은 70억 밖에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를 왕서방 만든 겁니다. 부라부라 놀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사제 20억을 틀어서 90억으로 선수들 경력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4년 동안 대표팀 운영하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쏟아집니까? 수차례의 월드컵 평가전, 수차례 선수들을 바뀌면서 수십 명의 대표 선수를 바꾸면서 4년 동안 훈련했던 경비는 누가 됩니까? 그거 국민 세금 아닙니다. 축구협회가 마케팅으로 벌어서 쓰는 돈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권은 못했을 때는 아무 반응 보이지 않다가 잘했으면 그 공로를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한일전 축구가 굉장히 앙숙이죠. 그죠? 유럽 가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영국 축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8년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할 때 프랑스 정부에서 영국 축구를 이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축구협회에 뭐 해주면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겠냐? 축구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제는 과학적인 접근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끌레르퐁텐의 국립축구연구소를 만들어줬습니다. 10년 후인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지네딘 지단을 대표로 하는 프랑스 월드컵 팀이 아트사카라는 걸 가지고 영국 축구를 이기면서 비로소 월드컵 정상에 섭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음바페, 지단 이런 친구들이 그 끌레르뽕된 국립 축구연구소 출신들입니다. 우리 파주에 있는 NFC가 파주시와 대한축구협회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천안에 국가대표 축구 훈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2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저는 정권이 대통령실이 축구에 대해서 숟가락 들고 설치려면은 지금 천안에 건립하고 있는 NFC의 국립축구연구소 정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월드컵의 목표가 불변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은 4년마다 한 번씩 축구를 사랑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월드컵 때만 축구 좋아합니다. 제가 축구 기자를 할 때 제주도에 출장을 가서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를 취재하고 있는데 그때가 4월 말이었습니다. 프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축구장에 관중이 기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축구 관계자한테 아니 프로 축구를 연구로 하고 있는 제주도에 이렇게 관중이 없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고사리철이라서 축구장에 관중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고사리철에 고사리 따는데도 밀립니다. 이런 축구한테 월드컵 때 되면은 지면은 난리를 지고 축구협회를 전화해가지고 죽일 놈 살리는 거라고 난리를 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축구를 정말 단순히 스포츠화해서 지금처럼 축구협회 니네가 좀 알아서 좀 잘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런 자기 의무는 하지 않고 월드컵 때만 되면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느냐.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하면 그냥 불러서 밥 한 번 먹이면 되느냐.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저는 정부 차원의 관심, 대한축구협회의 새로운 각오, 또 국민들의 성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할 때가 아닌가. 정부는 지원은 않고 결실만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축구협회의 능력만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저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 각급 대표팀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을 가봅니다만 초등학생들이나 프로팀이나 훈련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축구가 저래도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지켜본 히딩크는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였습니다. 심지어 경기 전에 베뉴 디렉터에게 오늘은 물을 어떻게 뿌려라는 것까지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저는 그거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글로벌 시대잖아요. 본선에 진출하는 32개국 중에 유일하게 단일 문직으로 출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기아 선수들이 있죠. 인구 1000만밖에 안 되는 벨기에가 피파 랭킹 1위입니다. 10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왜 어떻게 월드컵 1위를 하죠? 전부 다민족 국가입니다. 전부 이중국적, 삼중국적 가지고 걸치기만 하면 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 민족이 우리 대표 선수 선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5천만 명이라는 모 집단이 적다면 필요하다면 300만 동포사회에서 우리 축구선수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를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또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우리 2세들도 과감하게 우리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내국인 감독은 안 되느냐? 저는 능력이 부족하기보다는 팬들이나 미디어로부터 맷집을 견디지 못합니다.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디어나 축구 팬들의 비판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없습니다. 또 하나, 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박 감독님 가셨는 것 같은데 천하의 박종환이라는 사람이 월드컵 감독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대 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김남일이라는 선수, 박지성이라는 선수, 송종국이라는 선수를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히딩크가 발굴한 선수입니다. 히딩크라는 감독은 제가 연대 출신인지 고대 출신인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선수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16강의 목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부는 축구가 학문적,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축구협회는 뭐 선수 선발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지금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축구 외교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목도 크죠. 지금 월드컵 이후에 5만 명, 6만 명이 들어가는 월드컵 경기장에 프로축구의 평균 관중수가 10,000명이 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이제 한 8% 정도 되고 있는데 노인 복지 차원에서 가실 데 없으신 분들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날 정말 축구장 입장권이라도 좀 나눠줘서 이 관람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그런 복지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정부, 축구협회,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시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월드컵 16강이 목표고 이 애정 결핍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를 국민들도 좀 더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축구협회가 해야 될 일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Preview.